안녕하세요. 세종에듀 전임 강사 홍세종입니다. 자, 이제 2026년 12회 시험을 위해서 농구문에서 드디어 이론서가 나왔습니다. 자, 2월 25일인가요? 6일인가 나왔는데, 요 기준으로 나오고, 예년 기준으로 보면 일단은 작년에 4월 초인가 3월 말에 한 번 더 추가로 나오는데, 그건 개정이라기보다 지금 나온 것에 약간의 오류 수정. 제가 쭉 보니까 오류 수정이 약간씩 있어요. 아마 그렇게 나올 것 같고. 자, 강의에 먼저 들어가기 전에 쭉 볼까요? 쭉 보시고, 이렇게. 그래서 작년 말 기준으로 2025년 12월 말 기준, 그때 보험 상품 약관 기준이죠. 법령, 지침, 약관 기준으로 제작이 되었다. 그래서 이 기준과 현재 2026년 여러분이 시험 보는 그 도중 중간에 약관은 또 바뀌어져 있을 겁니다. 약관은 보험 상품이기 때문에 판매 연월, 그러니까 2026년도 판매하는 상품은 또 이 약관 여기와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약관한 거는 기존에 있던 그 약관을 기준으로 했던 거고, 앞으로 2026년도에 새로 나오는 약관은 의미가 없어요. 이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 이걸로 시험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시설작물하고 고추하고 버럭벌 이런 준비기, 생산비 개수 있죠. 그건 계속 바뀝니다. 그러므로 2026년 중에 판매되는 상품 그 약관은 저희 수험법이 올해 시험하고 상관이 없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요거 진도 나가기 전에 올해 강의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간단하게.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아직 3월 전인데 2월 말이죠. 지금 거의 요 2월 말 요쯤인데, 여기서 또 시작을 해서 아마도 제 계획은 여기 2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3월 그리고 4월 아마 기본 강의 1과목, 2과목, 그 다음에 기본 강의는 제가 최대한 강의하면서 문제도 만들고 서브노트도 수정해서 나갈 겁니다. 계속 진도 나가면 서브노트 나눠 드릴 거고, 그 다음에 기본 강의가 끝나면 이제 문제풀이 강의를 나가야 되는데, 이때 강의하면서 문제를 제가 기존의 거 보완, 수정, 그리고 신규 품목에 대해서 추가할 것들이 있죠. 해서 문제를 만들면서 동시에 아마 4월 말, 늦으면 5월 10일 전까지는 문제풀이 강의, 기본 강의가 다 끝날 겁니다. 아마 제일 빠르게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말도 없이 계속 풀로 진행할 거고요. 제 목 상태만 괜찮다면 목 상태를 봐가면서 최대한 빨리 갈 겁니다. 특정 쉬는 공유 그런 기준은 없어요. 제 목 상태로 최대한 아껴서 갈 거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 강의 끝나면 파이널 강의가 정말 중요하죠. 기존에 있던 기본 강의, 문제풀이 강의 이런 서브노트를 한 번 더 압축합니다. 여기서는 품목별 이렇게 종으로 봤다면, 파이널은 이슈별 형을 한꺼번에 묶는 강의, 통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강의고, 파이널 강의. 그 다음에 이거 다 끝나면 역시 모의고사를 하면서도 제가 모의고사를 쭉쭉 만들어 갑니다. 모의고사를 제가 10회분을 만들고, 아마 5회분과 1회부터 5회, 6회부터 10회는 1회부터 5회는 조금 노멀한 것들, 그 다음에 6회부터 10회는 조금 고급형 문제들로 제가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올해 새로 품목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계속 들어올 겁니다. 특히 앞으로 추세는 농업 수입 안정 보험, 보험금으로는 농업 수입 감소 보장 보험금 품목들이 계속 올해 대거 들어왔죠. 그리고 지금도 시범사 운영 중인 대기 중 품목들이, 들어올 품목들이 엄청나게 대기 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야, 그럼 이거 너무너무 어려워지느냐가 아니라 생각을 조금 바꿔볼까요? 올해 품목들이 수학 감소 들고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품목이 들어왔다고 보험기간은 물론 새로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보험금 공식과 기본 틀이 하나도 안 바뀌어요. 기본 수학 감소 보장, 생산비 보장 있던 그 틀을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그 품목의 보험 기간만 바뀌는 정도, 그다음에 자기 부담 비율이 새로 들어왔으니까 10%나 15%가 없는 정도,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굳이 품목이 막 들어왔다고 괜히 질에 겁을 먹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편안하게, 저도 이제 강의를 오래 하다 보니까 들어오는 걸 크게 개의치 않습니다.
다만 올해 농업 수입 안정 보장 방식에 품목들이 대거 들어왔고 앞으로도 들어올 거. 또 하나 보험금 구하는 봉식이 수익 감소 보장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 기본 틀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산식이 만만치 않은데 뒤에 이론서 뒤에 있는 별표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 상당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제가 기존의 개정약관 강의 미리 보기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딱 압축을 다 해놨어요. 전혀 어렵지 않고 처음 강의들을 다 한 번만 집중해 주시면 한 번만 이해를 해놓으면 어렵지 않으니까 꼭 포기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 수입안정보험은 처음에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포기하십니다. 저도 공부할 때 그랬습니다. 이거 어려울 것 같은데? 특히 복분자. 처음에 보면 난감합니다. 근데 몇 번 하고 나면 그렇게 실수 없는 게 복분자예요. 수입안정보장보험도 제가 잘 정리해 놨기 때문에 처음에는 낯설고 부담스럽고 짜증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분하게 제가 공식을 정리해 드렸으니 차분하게 반복하다 보면 충분히 되고 수입안정보장보험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절대 거르지 않아요. 그러므로 그 부분 무조건 맞추고 가야 됩니다. 한번 처음이 어려워서 그렇지 한번 정리해 놓고 나면 크게 어렵지 않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 색깔을 바꿔볼게요. 여기 있죠. 모의고사도 아마 제가 모의고사 만드는 게 제일 시간이 오래 걸려요. 제가 한 문제 만들면 거의 한 반나절 걸립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문제, 간단한 문제 말고. 그래서 여러 가지 교재도 살펴보고 또 검산도 하다 보면 그래서 요거 모의고사를 최대한 제가 아마 빨리 끝내드리는 이유는 아마 늦어도 6월 중순 전에는 6월 10일 전에는 제가 최대한 끝낼 겁니다. 제 목에 이상이 없다는 전제하에. 저는 안 놓을 거예요. 그 다음에 6월, 7월, 8월 이 어마어마한 2달 반 또는 거의 3달에 가까운 기간은 제 거 풀어보시고 나서 이때는 빨리 시중에 있는 모든 모의고사 문제는 다 사서 풀어보십니다. 제가 강력히 권고드릴게요. 제 것도 풀고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는 다 사서 풀어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시간 재서 풀으세요. 왜 그러냐? 제끼는 연습을 하시라는 거예요. 두차 말씀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모의고사 풀이할 때 몇 번을 귀가 아프게 말씀드리겠지만 딱 보고 내가 이거 바로 풀 수 있다 없다 그걸 빨리 판단하셔야 돼요. 애매한데 건드리다가 답이 안 나오는데 붙들고 있다. 바로 떨어집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제끼는 연습이에요. 그래서 제 거 풀고 6월달 7월 초순까지는 제 거 시중에 있는 거 싹 다 풀어보신 다음에 이때부터는 시험 전까지 무엇을 하시냐 기존에 있던 오답노트 제 서브노트 있죠. 거기다 다 몰아똥합니다. 거기에다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일정 시간 암기 연습 꾸준히 하시고 기본 암기사항들이 있죠. 그 다음에 손에서 계산 문제 절대 놓지 않기. 이러면 절대로 안 떨어집니다. 요 룰은 이때부터는 무한 반복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전 마지막 주에는 이때까지 아마도 하루에 한 과목을 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2과목이잖아요. 저희 2차가. 그래서 이런 패턴으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진도로 갈게요. 자, 이제 보시고. 자, 진도를 나가실게요. 이렇게 보시면 우리 1권이라면 우리가 시험에서 1과목을 얘기합니다. 1과목은 우리 1과목이 문제 1번부터 10번, 그 다음에 여기 2과목이 여기서부터 2과목이거든요. 우리가 말한 이 2과목이 11번부터 20번 이렇게 되어 있고요. 2과목은 또 2과목 할 때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 1권이 1과목으로 되어 있고 보실게요. 이렇게 끊어볼게요. 배점을 보면 이렇게 1장, 2장, 3장의 제도 일반 여기까지 볼게요. 여기까지 해서 끊죠. 이렇게 해서 1장, 2장, 여기 이론 부분, 제도 부분 해서 여기서 보통 10점에서 15점 사이에서 왔다 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12대에는 10점이 나왔죠. 그래서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론 나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많은 계산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나갑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가 1장, 2장이 10점에서 15점을 구성하고 나머지죠. 여기가 20점, 80점에서 75점을 구성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 과목도 그냥 개관하고 갈게요. 한 김에. 이 과목은 역시 그냥 어느 하나 구분할 거 없죠. 여기서는 다 중요하죠. 현지조사 대응 요거. 여기서 뭐 평가반 구성이라든가 간단한 가로놓기 5점짜리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수많은 계산 문제 5점에서 10점, 15점 문제들이 여기서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크게 여기 농작물 재보험, 여기는 가축 재보험. 좀 주로 계산 문제 산식 여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 평가 기본 단계가 있지만 이렇게 뭐예요? 여기 보시면 나눠놓은 게 과수 작물, 작물 순서로 됐네요. 그 다음에 논작물, 그 다음에 밭작물, 종합위험 시설작물, 여기 뭐 버섯까지 포함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익감소 보장 방식 별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돼 있다는 건 이제 뼈대만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과목이 문제 11번부터 문제 20번 구성한다는 거. 저희 시험이 어렵고 무섭고 굉장히 어려운 게 뭐냐면 저희 시험이 다른 시험하고 좀 달라요. 이거를 한 번에 다 본다는 게 굉장히 리스크예요. 얘를 끝나고 100점 끝나고 새로운 시간에 보면 아마 합격률이 훨씬 올라갈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얘 1과목, 2과목을 같은 시간에 보기 때문에 여기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 아는데 못 푸는 일이 벌어져. 왜? 1과목에서 풀 것 같은데 풀릴 듯 말 듯 하다가 시간 한 번 잘못 보내죠. 그럼 얘를 2과목 문제를 아는 거 하나도 못 풉니다. 그래서 1과목을 풀다가 특히 매번 문제 6번, 7번, 8번에 반드시 함정이 하나 들어가요. 거기서 하나 건드렸는데 하나 푸는데 풀긴 풀었다 쳐요. 근데 20분, 30분에 소모됐어요. 그 다음부터 시간을 보면 다 갔습니다. 눈앞이 도래집니다. 이 뒤에 가보면, 이 과목에 넘어가 보면 거둬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반 이상이 돼요. 50점 이상이. 그런데 하나도 못 건드리고 덜덜덜덜 떨다가 나옵니다. 이거예요. 제가 부탁드린 말씀이 제일 큰 게 이겁니다. 1과목에서 6번, 7번, 8번, 9번, 10번 어느 하나에 반드시 함정이 들어요. 반드시 들어옵니다. 그거 잘못 건드리면 그냥 나락으로 간 겁니다. 1과목에 문제 6번, 7번, 8번, 9번, 10번 그 중에 15점짜리 문제에서 하나 잘못 건드린 순간 그냥 그래서 1과목에서는 빨리빨리 풀고 쭉쭉쭉 넘어오고 일단 제끼고 공란으로 남겨 문제 6번 풀다가 푸는 데까지 못 푼다. 그럼 풀다가 남겨도 빨리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2과목으로 풀 때까지 풀고 2과목 빨리 넘어오고 아는 것부터 풀고 남겨놓고 나서 이제 딱 보니까 무난하게 50점 이상 푸는 것 같은데 그때부터 나머지 답안지 제출할 때까지 풀어나가는 거. 이게 제일 핵심입니다,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진도를 나갈게요. 자, 여기서 보시면 여기 이번 시간 나갈게 오늘 나갈게 여기 보험. 보시면 일단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2장은요. 이렇게 특히 제도 1번 여기까지 보시면 여기서는 나무 5점 정도인데 페이지는 많아 보이지만 사실은 단순 암기죠. 보실까요? 단순 암기나 뭐 제목 정도 여기 보세요. 특성, 필요성, 성격, 특징, 기능 끝. 이렇게 요건 1차 영역이니까 됐고 그래서 특성, 필요성, 성격, 특징, 기능 이런 방식이니까 여기는 단순 암기하시면 되겠고 여기는 단순 암기입니다. 또 서브노트로 제가 다 정리해드렸고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냥 페이지만 많아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여기로 오셔서 여기는 조금 더 이해가 필요로 한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는 페이지는 많지 않지만 조금 더 처음에 이 부분은 제가 강의할 때는 덤비지 마시고 서브노트 정리 다 해놨어요. 암기 팁도 다 해놨어요. 처음에는 들으세요. 자, 이런 부분이라서 막 덤비면 안 되고 편안하게 들으시면서 어려운 내용 하나도 없거든요. 편안하게 듣고 또 기출의 패턴을 제가 정확하게 다 분석을 다 해놨기 때문에 분석하면서 말씀드릴 거니까 그런 식으로 나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무 교재를 다 외워버리겠다 안 됩니다. 자, 갈게요. 먼저 여기는
위험하고 보험은 순수 이론 부분입니다. 교수님들 책에서 주저리 써드는 말 있죠. 크게 의미 없어요. 그래서 다음에 보험의 의의와 원칙 별거 없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상법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보험의 기능들, 그다음에 특히 여기 손해보험. 지금 저희가 공부하고 있는 이 농작물 재해보험 뭐죠? 가축재보험. 얘가 손해보험이에요. 우리가 손해보험이고 사람의 상해, 질병, 부상, 걔는 인보험이죠. 맞나요? 그래서 우리가 손해보험 중에서 농작물 재해보험은 그 재물이 농작물인 거죠. 시설도 있고, 가축, 축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가축, 동물도 있고, 동식물. 그래서 이렇게 농작물 재해보험, 가축 재해보험은 손해보험이다.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내용들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이 손해보험 깊은 분에서 아직 깊게 제대로 시작도 안 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이렇게 맛보기 정도로만 가고 있어요. 뭐 특징, 의, 기능, 성격, 원칙을 써라 정도, 그다음에 가로놓기 정도 현재 그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아직 찐으로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 단계 갈게요. 자, 쭉 가셔서 교재로 바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 뒷편에 보면 용어들이 있어요. 이 용어도 한동안 기존에 출제가 잘 됐었습니다. 왕왕. 가로놓기 문제로 짤짤이 가로놓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농업재해보험, 농작물재해보험, 가축재해보험 용어들인데 특히 여기는 중간중간 강의 들으시면서 뒷분에 왔다 갔다 그때그때 보시고 또 제가 강의 중에 교재에 있는 것 중에 요거는 뒤에 불호 용어편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할 때 여기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모의고사도 몇 개 내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이 몇 개 있어요. 특히 숫자 나오는 것들. 여기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는 따로 보실 필요 없습니다. 여기 1차 영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여러분이 보실 상황은 아니고요. 여기는 지금 따로 공부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는 그때 용어는 강의 중에 들어가서 봐달라고 이 부분은 집중해서 좀 봐주세요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거의 다 이제 어떻게 좀 뼈대는 잡으셨죠? 뼈대. 내가 코끼리를 만지는지 염소를 만지는지는 알고 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바로 넘어갑니다. 자, 교재로 바로 들어갈게요. 쭉쭉 가셔서. 여기. 자, 보험에 우리 교수님들 쓰는 안녕하셨습니까? 다 의미 없고, 우린 바로바로 잘라갑니다. 쭉쭉 갑니다. 순수, 여기 보험, 위험과 보험에서 위험을 이해해야 되겠죠? 일상생활은 다 필요 없고요. 바로 질러 갈게요. 핵심만 찌르고 갑니다. 국가는 국민과 뭐 다 필요 없고요. 여기서, 자, 위험의 정의. 그래도 나온다면, 그나마 확률이 있다면 건드리고 갈게요, 요것만. 위험의 정의 정도. 위험은 서술형으로 뭐냐면,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뜻하는 말로 쓰이고 이 문장을 세 개로 이렇게 앞으로를 미래일이라고 해놨고 안 좋은 일이고 가능성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 크게 의미 없죠? 쭉 가고 밑에서부터는 말 그대로 여기를 보면 진짜 횡설수설하고 있어요. 여기 시험에 얘기가 힘들어요. 말도 그냥 어떤 특정 교수님의 어떤 꽂혀서 한 것 같은데 큰 의미 없다. 여기는 위험에 이 정도.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끝. 이렇게. 그다음 미래의 일, 안 좋은 일, 가능성. 저 가능성 뭐예요? 불확실성이잖아요. 확정적이지 않다. 확률. 보험은 확률이잖아요. 사고 건수에도 확률을 곱해서 기대값을 구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자, 쭉쭉 넘어가십니다. 넘어가시고,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중요합니다. 이 위험과 관련된 개념, 출제 포인트로 바로 이 셋들의 인과관계 순서가 중요합니다. 서로 독립된 개념이 아니라 서로 인과관계로 엮여 있어요. 자, 제일 먼저 위태, 말 그대로 위험한 상태, 해저드를 말한다. 깊게 들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위험한 상태, 우리가 요거 관련해서 그다음에 손인은 말 그대로
손해의 원인에서 손인. 그다음에 손인의 우리가 또는 사고라고 부른다. 손해는 사고가 났으니까 정신적, 경제적, 물질적, 재정적 손실이 발생하겠죠. 손해라고 한다. 우리는 이 손해를 보상하는 거고요. 그 손해가 사람의 신체면 인보험이고, 그 손해가 농작물 가축 시설이면 가축재해보험, 농작물 재해보험인 거고, 그 손해가 재정적, 경제적 손실을 삼자면은 그게 배상책임 보험인 겁니다. 이렇게 뼈대로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음까지 보고 나서 요 관계가 중요합니다. 표로 잘 돼 있죠? 아직 안 나왔죠? 서로 이렇게 인과관계로 엮여 있는데, 쉽게 예를 들을게요. 여러분 이제 자동차 보면서 위험한 상태 볼까요? 위태한 상황. 어떤 젊은 친구가 고속도로에서 100km 제한속도라고 볼게요. 180km로 고속질주, 더군다나 칼치기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상태로 계속하고 있어요. 1시간 내내. 위험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해저드가. 이 상태가 지속되다가 어느 탁 트리거가 나오겠죠. 앞에 갑자기 뭐 장애물 또는 서행 차량 갑자기 못 봐서 사고가 발생합니다. 사고는 이 사고의 결과로 나온 손해의 원인이니까 손인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요걸 놓고 이렇게 여기다가 가로치라고 할 수도 있고, 좀 더 출제 포인트로 할게요. 사고는 말대로 꽝 하고 교통사고 충돌이나 뭐가 발생했겠죠. 전복이라든가 충돌 전복 등등. 이렇게 해서 손해가 차량 손해, 인명 손해, 뭐 대문 손해 다 나오겠죠. 손해 가치 감소. 이게 재산, 인명 다 포함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아마도 일단 이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 가로넣기 확률이 매우 높아요. 가로넣기입니다. 철저하게. 자, 이렇게 이 6개가 있죠. 여기도 가로고요. 위험한 상황, 사고, 가치 감소. 그리고 또는 여기가 쳐볼까요? 여기 발생 전 단계, 발생 후 단계, 또는 여기서 발생 가능성, 사고의 원인. 여기는 손해의 원인이 아니라 사고의 원인, 손해의 원인, 인과관계니까. 얘의 원인은 얘의 원인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로 엮여 있다라는 이 관계가 중요해요. 이 예를 통해서 나중에 암기라 봐야 별 것 없습니다. 여기 가로놓게요. 이렇게 됐을까요? 됐고, 그 다음에 여기서 낼 수 있다면 굳이 별거 없습니다. 이거밖에. 다만 여기서 한 번 더 나올 수 있다면 이겁니다. 여기 쭉 위터로 가로쳐버리고 이렇게 얘가 뭔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쭉 설명하고 얘를 물어보는지 이게 다예요. 이 정도. 여기는 암기하는 거입니다. 보험 파트는 암기하려면 미리 커져요. 암기하지 말고 뼈대, 기출문제는 뻔하거든요. 가로놓기. 위태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아직까지는 멀었습니다. 여기는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손해보험에서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손해보험 강론에 가서는. 여기는 이걸 설명해라 아닙니다. 얘가 뭐냐 이 정도. 됐습니다. 넘어가시고, 자, 여기는 매우 중요합니다. 자, 위험의 분류. 위험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위험의 분류를 보면 위험을 쭉 여러 가지 기준으로 분류해 놓고, 그 중에서 그럼 어떤 위험이 보험에 가능한가? 모든 위험을 다 보험에 가입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위험을 분류를 하고 그 중에서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무엇이냐, 이게 포인트. 먼저 그런 분류 기준을 알아야 됩니다. 분류 기준이 있죠. 이렇게 위험의 속성을 측정할 수 있는가 여부. 위험의 속성 또는 손실의 기회만 있는지, 손실에 플러스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는지. 야, 보험을 통해 이득도 볼 수 있어? 그럼 다 들을 수 있죠. 도박 위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험의 속성이 시간에 따라 변하는지 여부. 그리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가 작은지 광범위 아닌지, 얼마나 큰가에 따라 구분할 수 있다. 지금은 암기하지 마세요. 편안하게. 여기는
이해하는 기준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가 나오면 쉽게 풉니다. 암기하면 안 돼요. 암기는 나중에 자동으로 되게 쭉 하고. 그래서 위험의 속성의 측정 가능성 여부에 따라 객관적 위험과 주관적 위험으로 나누고, 말 그대로 객관적 위험은 실증 자료, 우리가 말하는 수학적으로 확률 통계상으로 이미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험 개발원 같은 데 수많은 자료 수집하잖아요. 교통자 사고자료 수집해서 이미 어느 몇 건에 얼마 이렇게 다 나오는 확률이, 그래서 자료와 금액과 확률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야 보험료 산정을 할 수 있으니까. 보험료가 나와야 보험이 성립이 되잖아요. 이렇게. 확률 또는 표준 편차, 이거 다 가로놓기 대상들이에요. 같은 수단을 통해 측정 가능하다, 객관적으로. 확률, 표준 편차, 수학적 객관적이잖아요. 이에 비해 주관적 위험은 내 마음 속에 있어. 여러분과 저는 위험을 바라본 그 크기가 다 다릅니다. 그럼 사람마다 다 크기가 다르다면 보험료를 산정하셔서 보험료가 사람마다 다 달라야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서 주관적 위험은 각각 마음속의 생각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개판 5분 전이 되죠. 그래서 객관적 확률, 표준 편차 있다는 거 없죠. 다 다른데 어떻게 무슨 수로 확률을 냅니까? 표준 편차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춧가루인지 누군지 얘들은 뭐 신경 쓰실 거 없고 등등등 간다. 자, 그래서 됐죠? 그리고 각 분류 위험마다 키포인트는 뭐냐? 그럼 이 중에서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 당연히 뭐겠어요? 여러분 마음속에만 있는 보험을 보험회사가 받아줄까요? 보험회사 입장에서 객관적이고 확률적 통계와 표준 편차가 나와 있는 그 위험을 선택할 거예요. 당연히 객관적 위험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됐을까요? 갑니다. 자, 순수 위험과 투기적 위험 뻔하죠. 이 위험이 사고가 났는데 거기에 손실도 있지만 잘하면 이득도 보겠는데 내가 보험료 낸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이득 볼 수 있겠는데 그럴 수도 있죠. 기회가. 손실의 기회만 있어야지 보험이 대상이 되는데 그 이득의 기회도 있으면 얘가 이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하겠죠. 그래서 손실의 기회만 있다면 당연히 순수한 의미죠. 우리가 퓨어하다고 그러죠. 퓨어. 순수 위험. 정수기에 퓨어 케어가 있던 것 같은데, 이거. 그 다음에 투기적으로 나눈다. 당연히 보험에 가능한 걸. 당연히 순수 위험에 있죠. 투기적 위험이 있다면 보험회사가 안 받죠. 예. 구분한다. 그래서 순수 위험은 손실 기회만 있고 이득 얘기는 없다.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해를 하고 가셔야 돼요. 이해를 해야 혹시 가로놓기 나오도 무난하게 썼습니다. 한번 읽으실 때 급하게 읽지 마시고 제가 중요하다고 체크한 부분은 천천히, 중요한 만큼 천천히 음미하면서 들으셔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덤벼서 암기하면 돌아서면 까먹습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쭉 가서 됐다 등등등 쭉 봐서 순수 위험은 여기 뭐 쭉 갔는데 홍수, 낙뢰, 화재, 폭발 등등등 사망, 부상 순수 위험입니다. 투기적 위험은 뭐가 있을까요? 투기적 위험에 대한 특히 예를 두진 않았네요. 투기적 위험은 뭐 굳이 나름대로 생각해 보시고요. 저 보험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당연히 마지막 또 중요한 말 나오죠. 이 중에 보험의 대상이 되는 위험은 순수 위험이다. 됐고요. 자, 여기서 요건 또 중요합니다. 색깔을 조금 바꿔볼까요? 여기서 그러면 이 순수 위험이 보험의 대상이 된다면서요? 맞아요. 그러면 그 특성에 따라서 어떤 위험이냐, 요 네 가지 딱 쓰기 좋거든요. 시험에서는 딱 써나가요. 5점짜리거든요. 배점이 5점짜리에 5개면 각 1점씩이고 4개 쓰면 1.25점씩입니다. 이번에 11에 나온 게 4개 쓰니까 1.25점씩이죠. 5점 배점해 놓고 쓰래 4가지 씁니다. 이제 쌩까 있었어. 이따 보여드릴게요. 자, 순수 위험에는 재산 손실 위험 대부분이죠. 이게 물보험입니다. 저희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작물, 축사, 가축, 그다음에 비가림설, 해가림설 다 재산입니다. 저희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 자동차 보험, 그다음에 화재 보험 등등 기계 보험 모두 다
동산보험 전부 다 얘죠. 두 번째. 간접 손실 위험이죠. 간접 손실. 뭔가요? 이 뒤에 나오겠지만, 우리 기업 휴지보험이라고 했죠. 얼마 전에 30분 불났죠. 그럼 불나서 화재보험 건물은 재산보험입니다. 근데 거기에 기업 휴지보험이 있습니다. 불나서 사업을 못하게 됩니다. 그럼 영업 손실 발생하죠. 그 영업 손실의 일정 비율을 보상해 준다. 그게 이겁니다. 사고로 재산 손실도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영업이 중단됐다. 판매를 못했다. 제조를 못했다. 그거에 따른 이익 손실을 보장해 주는 거 간접 손실이에요. 배상 책임 위험은 이렇게 불이 났습니다. 옆 건물에 옮겨 붙었습니다. 제3자의 건물까지 손해를 끼친 겁니다. 그것도 배상합니다. 3자 배상 책임. 우리가 말하는 영업 배상 책임 보험들이 있죠. 그거 말합니다. 그 다음에 인적 손실은 우리가 말하는 사고로, 자동차 사고, 사람이 다칠 수 있죠. 사람이 사망했으면 사망, 다쳤으면 부상, 장애가 발생하면 장애. 그래서 신체, 장애, 질병, 부상 등등 다 예. 됐을까요? 그래서 얘는 암기TV 제가 서브노트, 중간 서브노트 여러분 같이 보세요. 쭉 보시다 보면 여긴 따로 제가 별도로 안 할게요. 쭉 보시다 보면은 쭉 가실게요. 제가 어디서 썼더라? 여기 아니고 여기 따로 안 해놨네. 여기 있다. 이렇게. 이 중에서 지금 제가 여기 있었죠? 순수 위험이 보험의 대상인데 보험의 대상이니까 이게 다 순수 위험의 종류, 우리 보험의 종류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보험은 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죠?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재배인간. 그래서 거기만 포인트만 칠게요. 재배인간. 저는 재배학을 공부하는 인간들이잖아요. 재배인간. 재산, 배상, 인적, 간접손실. 써라. 순수위험의 종류고 좋죠? 써라밖에 안 나옵니다. 재배인간, 재배학을 공부하는 인간들이 모두 다 갑니다. 자, 쭉 하고 아까 제가 설명 들었던 거 다 여기 있습니다. 아까 재산손실위험, 배상책임위험, 그다음에 인적손실위험. 여기 뭐 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미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아마 이거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굳이 나온다면 이렇게 해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죠? 굳이 어렵게 나온다면 별로 중요한 부분은 아닌데 재배인간 정도만 하면 되는데 혹시나 쭉 설명하고 얘가 무슨 위험이야 이 정도 쭉 설명하고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여기만 가로친다 그 얘기입니다. 이 정도. 재배인간에서 간접손실, 인적손실, 간접 배상책임. 간접손실 어디 있을까요? 재산손실 위에 있었나? 재산손실. 여기 위에가 재산손실이었고 여기죠. 여기가 재산손실위험이고 여기는 간접손실. 쭉 가다가 여기죠. 이렇게. 이 정도 가로는 여기까지 답니다. 그 이상 하실 필요 없어요. 이거 써라. 아직까지는 여기는 그렇게 의미 있는 내용은 아니에요. 가로놓기 정도. 됐죠? 그래서 외우지 말고 이해를 해달라 그겁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이번에는 위험의 분류 있었죠? 우리 지금 위험의 분류하고 있어요. 위험의 분류를 하고 그 중에 뭐가 보험에 적합하냐 이거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위험의 발생 빈도나 규모라고 그러죠. 이 빈도는 우리가 말하는 F로 표현합니다. 보험술에서 F 프리퀀시. 그다음에 여기 빈도는 규모는 CBRR이. 그래서 프리퀀시와 CBRT. 그래서 빈도와 규모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저 시간은 우리 세월을 말합니다.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서 경기 변동 등등을 말하는 거죠. 시대 상황에 따라 변하는 여부에 따라서 안 변하면 정태중이요. 시장이나 외부 환경에 따라 변하면 동태중이요. 그러면 자꾸 변하는 걸 보면서 좋아할까요? 그러면 매번 통계 자료 불가능하죠. 계속 가만히 있으면 통계 자료 객관적 확률이 딱 확보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왔다리 갔다리 그때마다 수시로 왔다리 파동처럼 왔다 갔다 하면 불가능하죠. 그래서 보험에 적합한 건 누가 봐도 정태지원이죠. 그 정태지역이면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이게 뭐 경기 상황에 따라 바뀌는 거 아니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동태지역 하면은 소비자 기여, 시장 가격 변동, 기술 변화, 환율 변동. 이거 뭐
지금 말씀드린 순간순간에도 수십 번씩 변동하는 이걸 보험에 넣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야말로 환율 변동 같은 거, 이런 거, 가격 변동, 이거야말로 투기적 위험이죠. 수많은 파생 상품 위험이라고 그걸 다 보험으로 다루겠다? 뭐 보험회사가 도박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자, 이번에는 위험에 미치는 범위가 얼마나 광역적인가, 제한적인가.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위험인가, 특별히 왜 나한테만 그러는가. 이렇게. 그래서 범위죠. 넓으냐, 좁으냐. 그래서 특정적 위험은 딱 봐도 좁다,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적 위험과 그 다음에 기본적 위험, 요거 구분하시면 됩니다. 특정적은 제한적, 기본적 또는 근원적, 여기가 용어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서 기본적 위험과 근원적 위험은 이렇게 동의어로 보셔야 된다. 요거 주의해 주세요. 그래서 특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 또는 근원적 위험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특정적 위험은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벌어지지?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또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옆에 매우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뭐 이웃 정도가 되겠죠. 이렇게. 그다음에 우리 주택 화재, 도난, 가족 사망, 부상 또는 뭐 옆집에 옮겨붙은 이 정도 배상책 요 정도까지 나한테만이거나 뭐 매우 제한적 옆집이거나 이 정도. 반면에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위험은 불특정 다수, 사회 전체에 손실이 발생했다고 칠게요. 보험회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래서 보험이 성립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험은 특정적 위험이 보험에 적합한 위험이 되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기본적 또는 근원적 위험의 예시를 드러났죠.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이 등등은 우리 SRCC로죠. 시빌 워라든가 그다음 스트라이크, 라이어트, 그다음에 등등 SRCC에서 이건 대부분 다 모든 손해보험의 대부분 면책입니다. 이렇게 이거로 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겠다. 면책입니다. 그런데 태풍은 여기에 들어와 있지만 사실은 우리 농작물 재해보험에 대부분 자연재해, 태풍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보상하는 재해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따지고 들면 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태풍. 근데 태풍도 뭐 전국적으로는 재해도 있죠. 하지만 지역적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어쨌든 태풍은 자연재해로서 농작물 재해보험에서 대표적으로 보상하는 재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교수님 이거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따지기 없기. 따지냐? 안 됩니다.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요거 하나 물고 들어지기 없깁니다. 그래서 보다 보니까 어쨌든 얘네는 그냥 범위가 특정적 왜 나한테만 이러느냐 아니면 사회 전체적으로 개념적으로 잡아주시고 자 보십니다. 코비드 같은 거 우리 코비드를 보험 상품으로 가입했다. 보험회사 한 개만 망하는 게 아니라 수십 개 보험회사 다 망하게 했죠. 전 세계적으로 연쇄적으로 이 재보험 들은 보험회사까지 다 망할 거예요. 자, 그다음 여기는 제가 써봐 안 했는데 여기는 말장난인데요. 별거 아닙니다. 쉽게 생각해 볼까요? 여기 담보위험과 비담보위험 이렇게 돼 있고 면책위험 별거 없습니다. 자, 쭉 읽어보시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금 자동차보험 얘기하고 있죠. 자동차보험으로 갈게요. 자동차보험에서 우리가 사고가 납니다. 우리가 과실, 중과실은 어쨌든 우리가 하다 보면은 사고가 나서 대인 대문 사고는 보상해줘. 그런데 그게 음주운전이나 고의로 충돌했던 거 면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담보위험은 이렇게 가죠. 처음부터 여기다 바로 쓸게요. 처음에 담보되는 보험회사가 인수해서 보상이 나갑니다. 그런데 비담보위험은 처음부터 인수를 하지 않습니다. 인수를 하지 않았으니까 보상 여부가 의미가 없어요. 처음부터 인수를 하지 않은 위험이 비담보 위험입니다. 그리고 나서 담보에서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를 한 상태에서 지어볼까요? 인수를 했는데 인수를 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났는데 얘가 과실이면
보상을 합니다. 얘가 전형적인 담보위험입니다. 그런데 사고가 났는데 사고의 원인을 보니까 음주운전이거나 고의 보복운전이었습니다. 요거는 봤더니 과실의 범위를 넘어섰죠. 이거까지 다 보상은 뭐 남의 차 막 갖다 들이받고 막 때려 부시고 그래도 보상 아니죠. 그래서 고의, 사고, 음주운전, 보복운전의 경우에는 당연히 면책입니다. 보상하지 않죠. 이렇게. 이래서 면책위험은 일단 인수했다가 사고가 났지만 원인을 분석해 보니 이거는 보상할 수 없다. 그게 면책위험. 비담보위험은 처음부터 인수를 안 한 겁니다. 됐을까요? 이렇게. 이 내용이 밑에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출제 포인트를 보자면 늘 여기 전형적인 패턴이 딱 이거밖에 없어요. 가로놓기입니다. 그리고 교재를 찬찬히 읽으시면서 박스를 쳐볼게요. 가로놓기 갑니다. 그러면 얘네다 가로를 칠 거라고요. 맞잖아요. 자, 그러면 쭉 갑니다. 책임을 담보위험 구분할 수 있다. 책임을 부담하는 겁니다. 자, 자동차 보험에서 운행사고 있죠? 여기다 치겠죠. 이렇게. 둘 중에 아무거나 써도 될 것 같고, 여기다 쭉 설명할 겁니다. 비담보 위험은 담보된 위험에서 제외한 위험으로 처음부터 제낀 겁니다. 인수하기 전에. 이를 통해 보험자가 담보하는 범위를 한정한다. 자, 산재를 처음부터 제외하죠. 왜 그래요? 산재는 산재의 보험에서 따로 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타 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으니까 처음부터 제낍니다. 인수하지 않아요. 산재의 보험에서 보상받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면책위험은 바로 이렇게 치는 겁니다.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한 위험으로 이렇게 쓰면 출제가 다 알 것 같은 이렇게 딱 빼고 그러니까 이 내용을 다 쓰지 않습니다. 면책은 딱 지워버리고 좀 보험자의 담보 범위에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책임이 면제되는 점에서 뭐 이런 식으로 책임이 면제되는 점에서 비담보 위험과 구분된다. 그래서 담보, 비담보, 면책 이 세 가지를 막 섞어서 가로쳐 놓고 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나온다면 그렇게 나와요. 특히 여기 있네요. 이런 거 좋죠. 동그라미 치고. 고의, 아까 말했죠. 고의, 보복운전, 음주운전. 보험회사가 미쳤다고 보상해 줍니까? 면책이죠. 이렇게. 다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쫙쭉 정리합니다. 여지껏 분류했는데 그러면 보험에 적합한 게 뭐냐? 암기 때 네 가지죠. 서브노트를 제가 해놨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정리했는데 결국은 보험에 적합한 거는 이렇게 열심히 분류해놓고 네 가지 분류 기준에 두 개씩 2, 4, 8, 8개 중에서 적합하고 순정 특객. 우리 여성 수강생도 순정 만화 어렸을 때 좋아하셨나요? 여고생 때. 순정 만화에 우리 테리우스 같은 잘생긴 오빠가 검객으로 나와서 나를 구해주는 그런 거 상상해 보셨나요? 순정 특객. 그래서 여기 쭉 갈까요? 순정 특객. 시험장에서 뭐 생각 갑자기 안 나면 순정 특객.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써라. 충분히 가능하죠. 이렇게. 자, 됐고. 다시 교재로 오셔서. 그래요. 가끔이 돼요. 오케이. 됐을까요? 그러고 나서 여기 보면 쭉 여기 마지막에 뭐냐면 어떤 종류는 설령 수술 규모가 너무 크죠. 그다음에 손실의 예측이 어렵긴 하지만 사회복지나 경제안정에 국가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여 보면 우리 태풍 같은 거 예를 들어 집중호 전국에 홍수가 난리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각국 재난보험 등등 예비비가 있잖아요. 다 집행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저희 보험도 농작물 재해보험도 그 재보험 국가가 집행해요. 재보험 국가가 듭니다. 그래서 국외에 재보험에 드는 경우도 있지만 국가가 재보험 사업도 직접 하고 있다. 이렇게 저희 농작물 재보험 그래요.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 사회복지 이런 거 특히 큰 의미 없어요. 이거 재보험을 국가가 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재보험이기도 하고 그래서 뭐예요? 여기서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재보험이기도 하고 국가가 있죠. 국가가 여기 있네요. 국가가 직접 재보험 사업을 운영하거나 또는 정책보험이죠. 같이 겸용해서 농작물 재보험, 가축 재보험이 대표적인 정책보험입니다. 그리고 이 정책보험으로 감당이 안 되겠어도 예비비로 해서 국가가 재보험도 같이 운영합니다. 됐을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갈까요? 여기서부터는 제가 다음 시간에 할게요. 오늘 시간이 꽤 길었는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우리 농업 부분의 유형부터 이어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